오늘은 건우 FC 4132 전술을 그간 3개월 1, 2, 3월 달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의 지금까지 잘 했는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센터포드가 둘입니다. 센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양쪽, 왼쪽,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이드 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가 둘이가 호흡이 잘 맞았을 때는 득점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 3골, 4골 이렇게.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력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보통 제가 센터를 두는 데 있어 가지고 똑같은 성향의 센터를 2명 두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크면 한 사람이 작고, 한 사람이 빠르면 한 사람이 느리고, 한 사람이 활동량이 많으면 한 사람은 활동량이 적든지, 그리고 한 사람이 슛이 정확하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은 슛이 조금 부정확할 수 있도록 부정확한 선수를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파트너가 누군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임에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내 파트너가 누구니까 이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뭐다, 그러면은 그게 맞춰서 공을 서로 주고받고를 할 수 있는 합이 나왔을 때는 득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 둘이가 주고받고를 잘 했을 때, 서로 호흡이 잘 맞았을 때는 경기한 유리한 경기 운영이 진행되는 것을 지금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게 맞는 공 패스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결정을 해주든지, 이 센터 포드 2명의 역할은 득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루합니다. 한 게임에 25분 경기에서 슛을 한 3개 정도 많이 때리면은, 개중에 득점을 해야 됩니다. 슛 해봐야 3개, 슛 해봐야 한 2개 정도, 5개, 그 정도의 슈팅 찬스가 있는데, 그걸 놓쳐서는 득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득점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득점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내 파트너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맞추어 주려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경기가 운영되었을 때 득점은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유리한 경기를 이때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해서 내가 파트너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센터포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다른 포지션을 주로 보던 선수들이 센터포드에 이렇게 기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숨겨진 재능을 찾기 위해서 가끔씩 센터 자리를 줍니다. 기존의 센터 말고, 주로 기존의 센터를 쓰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주는데, 거기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 했을 때 자기 주 포지션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4-1-3-2에서 주로 이 공격형 미드필더 둘이가 주 수비 역할을 잘 했을 때는 실점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두텁게 섰을 때는 실점하는 일이 없는데,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양쪽으로 이렇게 너무 벌려 있다면, 공격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점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해서 양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의 위치는 안쪽으로 가라 그랬죠. 그리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이쪽을 버린다면은 여기서 쉽사리 공이 이렇게 역습 상황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이 어떻게든지 놀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쪽에 공이 이렇게 갔을 때 이 선수는 이래 가지 말고 중앙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있으라 그랬죠. 포지션이 이쪽은 버리고. 그러면 이 숫자 싸움에서 저희들가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가 공을 쉽게 풀어서 공격으로 역습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해서 이 사람 위치가 이렇게 벌려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벌려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공에 가면은 이 친구가 이쪽에 가고 이렇게 포지션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은 쉽게 풀어치지 못하니까 역습 상황이 되지 않을 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도적인 공격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 미드필더는 중앙을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하면은 저희들이 유리한 경기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실점 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수비하고 1대1 상황이 계속 맞닥뜨려지는 거죠.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게 된다면, 백도 안 하고 폭만 넓힌다면.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잘 인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비가, 중앙에 수비가 튼튼하게 있으니까 실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다시 우리가 실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본다면, 상대가 잘 경기를 풀어 나가서 실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밸런스가 무너진다든지 저희들이 진이 흐트러져 가지고 실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특히 이게 양쪽 사이드에서 사이드백이 공격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초래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공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주죠.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을 갖고 올라가죠.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이때 보통 같으면 링크한테 공을 주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공격은 이 친구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5명한테 맡기면 되는데, 자기도 공격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축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진을 흐트리고, 일단 우리의 주 진은 깨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이 또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었을 때, 또 이 친구가 사이드백이 올라갔을 때 자기가 수비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올라간다는 게 수비가 무너지는, 진이 흐트러지는 결정적인 역할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수비를 다시 커버해 주냐, 그러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자기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왼쪽 풀백이 올라갔을 때는 일단 2대1을 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로 약간 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진을 흐트리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이 따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무리 중앙을 두껍게 친다 그래도 이 공간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공이 역습이 나왔을 때 이렇게 윙한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커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따라가지만 커버하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백이 이렇게 나와서 커버를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뚫린다면은 이렇게 역습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이제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한 경기에 이 친구가 오버래핑 하는 게 3개 정도 있다면, 물론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3개 정도 있다면 주고받고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다면,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이렇게 내려와서 진을 쳐줘야 되는 거죠. 상대의 역습을 대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윙플레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내려오지 않고 같이 공격 가담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쪽에 공간이 비기 때문에 여기서 롱킥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센터백과 이렇게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주고 내려온다면은, 아니면 주고 이렇게 공격이 진행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상대편의 공격이. 그렇게 했을 때 위험이 상당히 초래됩니다. 그래서 실제 위기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가 차단되었을 때 저희들이 역습 상황이 전개되고 위험이 초래됩니다. 우리가 진을 짜고 있을 때는 상대가 공격을 해도 그렇게 저희들 자체도 위험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수비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 미드필더가 공이 이렇게 논다면은 이까지 공격 가담을, 수비 가담을 해주었을 때 저희들이 이 공간에서는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미드필더가 이까지 공 전개되는데 다 줬느냐, 그러면은 확실히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허리에서 수비에서 이렇게 오버래핑 나갈 수 있죠. 나갔을 때에 잘해야 됩니다. 나갔을 때에 공이 만약에 이렇게 탈취해 가지고 방향 전환이 보통 잘 안 되는데 방향 전환을 해서 공이 나갔다면은 이 센터한테 주든지 아니면 옆에 주든지 아니면 뒤에 다시 주든지 일단 주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주고 또 뛰어 올라갔다면 이 친구도 뛰어 올라가고 다 같이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상황이 아까 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얘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럼 빼앗겼을 때 이 공간은 다시 공이 이렇게 내려와서 수비와 1대1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공격 가담을 했을 때에 여기서 공을 탈취해가지고 공격 가담이 됐을 때 주고 자기 자리로 내려온다면은 저희들 진을 다시 찾아가면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 뺏겼을 때 여기서 공격하다가 뺏기면은 충분히 우리가 틀이 안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를 할 수 있고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는데 공격 올라갔을 때에 이 상황에서 커트 되었을 때 공간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격을 해준다면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렇게 뒤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포지션이 여기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능력이 탁월한다면은 두 가지 정도의 역할까지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역할을 했다가 다시 자기 자리 내려오고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공 주고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시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공격이 센터한테 갔을 때에 이 사람 둘이의 골 결정력에 따라서 득점이 되나 안 되나는 게임의 이제 승리를 하느냐 지느냐 하는 거죠. 득점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날 운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에 진이 흐트러졌을 때, 역습당했을 때, 즉 자기 포지션 역할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할 때 그 디커버를 누가 이렇게 해주느냐, 디커버를 누가 쳐주느냐, 이렇게 해주느냐,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진이 흐트러졌을 때 그 진을 메꿀 수 있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사실상 맞죠. 왜냐하면 뒤에 커버해 줄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 상대 우리 핀의 움직임을 따라서 자기 포지션 역할 변동이 사실상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센터 둘이의 서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고받고를 잘했을 때 득점은 난다. 둘이가 2대1 패스가 되고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됐을 때 득점은 일어난다. 그리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격의 핵인데 이게 이제 공격을 어디로 결정하느냐의 향배가 결정되는데 이쪽 사이드로 나갔다면 결국은 또 센터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웬만하면은 센터 쪽으로 발밑에, 그리고 이 친구는 어시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슈팅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패스가 빠르면. 그래서 이 친구는 양쪽 사이드에 물론 줄 데가 없을 때는 사이드 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벌려서 받든지 이렇게 양쪽에 벌렸을 때 이 친구가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전술이지만 그래서 줄 데가 없을 때는 사이드로 주도 되는데 주로 이 친구는 발 밑에 가서 슈팅 타이밍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빨리 패스가 나가야 되겠죠. 한 호흡 빨리 준다면 이 친구가 한 타임 빨리 슈팅 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득점이 될 수 있죠. 득점은 중앙에서 나기 때문에 이 패스 타이밍을 항상 중앙에 빨리 가서 못 잡으면 서로 슈팅 타임 못 잡았을 때 2대1로 주고받고 다시 했을 때에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뒤에 이렇게 진을 쳐준다면 다시 수비 역할을 역습 상황을 보면서 지켜보면 됩니다. 이렇게 있다면 그렇게 저희는 진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지금 전술은 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이 올라갔을 때 갔을 때 이 친구는 벌리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수비는 이렇게 해서 이쪽을 활용을 죽이고 이쪽에서만 공간에서만 숫자 싸움에서 이겨서 저희들이 볼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공이 만약에 탈취돼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에 이 친구가 이렇게 다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기 있던 공격형 미드필더도 수비에 적극, 양쪽 미드필더는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줘야 되죠. 사실상 키는 이 양쪽 미드필더가 얼마만큼 수비를 잘 가담해 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도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탈취 후에 한 칸 위에 있는 자기 미드필더한테 공을 전달해 주는 것만 해도 끝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팀은 상당히 유리하게 공격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비가 공을 뺏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미드필더한테 공을 주면 됩니다. 바로 허리한테 공을 주면 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주면 됩니다. 주고 여기서 받았으면은 주면 됩니다. 패스를 짧게 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롱킥을 하는 순간에 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을 뺏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운데 빨리 주면 됩니다. 가까운데 주면 됩니다. 역할은 그게 끝났습니다. 주고 또 받았으면 주고 이렇게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하는 순간에 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롱킥이 들어가는 순간에 다른 수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볼이 이 친구의 소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매끄럽지 않죠, 경기 운영이.
그래서 공을 뺏었으면은 수비가 앞에 사람한테 공을 주고 같이 도와주러 가면 됩니다. 근데 하면은 제껴서 롱킥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롱킥을 하는 순간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을 타치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주면은 또 주면 됩니다. 주면 됩니다. 주면 됩니다. 주면 됩니다. 경기가 가장 역동성 있고 활기차게 돌아가는 겁니다. 롱킥을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서 롱킥을 하는데 킥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가도 다른 사람들이 공에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수비가 붙어서 이 친구 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한 칸 앞에 있는 미드필더한테 공을 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게임은 진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것을 찍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론 지금까지 했는 것도 잘 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지만은 요번 이 영상의 가장 키 포인트는 사실 이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순간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되지 않는다. 해서 공을 받았으면 몸에 힘을 빼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이드로 밀어줘라. 인사이드로 밀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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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경기는 역동감 있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롱킥만 하지만 그 롱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으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빨리 줘라. 근데 이게 개인 연습이 돼야 되는데 빨리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공 패스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패스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받으러 나와야 되고 줘야 되고 줄 듯 해도 안 주고 다시 줘야 되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센터 둘이가 2대1 패스 서로 일장일단을 알고 그에 맞는 공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슈팅해서 마무리하든지 공격팀 미드필더는 센터 발밑에 빠른 타이밍에 공을 주든지 아니면은 벌려서 주든지 아니면은 벌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양쪽 미드필더는 공격이 중앙 전개되었을 때 이게 가지 말고 지금까지 가지 말고 공격 중앙 쪽으로 와서 숫자 싸움에서 유리하게 가도록 이걸 잘하는 양쪽 사이드 백이 있다. 양쪽 미드필더가 우리가 있을 때는 경기가 상당히 유리하게 갑니다. 중앙에 우리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벌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 때도 오물이고 여기 있던 선수가 이까지 와서 수비 가담했을 때는 절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풀어가고 앞쪽으로 풀어가고 그래서 롱킥. 그래서 이 미드필더 양쪽 미드필더가 벌리지 않고 중앙으로 밀집해 있다. 그래서 가끔씩 센터가 나가든지 우리가 이게 벌리지 않는다 그래서 윙프리를 절대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센터가 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역할 벌리지 않고 중앙에 오므립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공 잡았다면은 앞쪽에 줘라. 그리고 가끔씩 이 사람 킥이 된다면 롱킥까지도 이렇게 투입할 수 있다. 주고 앞쪽에 주고 사이드 백에서 공을 잡았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롱킥이 안 된다. 롱킥이 절대 잘 안 됩니다. 이 친구가 롱킥 하는 순간에 그 공은 상대편한테 넘어갑니다. 해서 양쪽 사이드는 공을 잡았으면은 우리 편 가까이 발밑에 주는 걸로 그 역할을 다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뭘 하고자 롱킥을 했다면 중간에서 잘려서 급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인사이드 패스부터 연습해서 오면은 인사이드 패스를 정확하게 나갈 수 있게끔 양쪽 사이드 풀백 둘이 양쪽 사이드 풀백 둘이의 역할이 공을 받았다면은 이 친구 공을 받았다면은 인사이드 패스로 정확하게 우리 팀한테 주는 역할만 해도 이 친구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공을 어쨌든지 탈취 후에 공격 전개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역할만 이 두 친구가 해준다면 경기는 진짜 잘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앞쪽에 준다. 앞쪽에 정확하게 인사이드 패스. 사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사이드백에서 공을 타치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을 하지 말고 그 앞 단계에 있는 미드필더들한테 공을 짧게 그리고 정확하게 밀어줄 수 있도록 인사이드 패스가 될 수 있도록 안쪽 사이드에 이렇게 했다면 쫙 나갈 수 있는 이 타이밍만 잘 잡아도 경기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공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벌리지 말고 이 역할, 두 명의 역할,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 둘이 부동의 센터백 양쪽 사이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앞쪽에 있는 사람한테 정확한 타이밍에 발 밑에 정확하게 주는 걸로 이 사람의 역할은 다 했다는 겁니다. 괜히 오버래핑 나간다는 거는 일단 자기 축구한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에 뒤에 공격 가담하고 또 가서 이렇게 되면 이 뒤에 공이 탈취되어서 나왔을 때는 센터백이 가서 잡아야 되는데 이럴 때 역사 상황이 된다는 거. 올라간다면 이 친구는 뒤로 커버를 쳐줘라. 그리고 공격은 이 친구한테 맡기고 하나는 역습당하지 않는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게 효율적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경기가 계속 막 박빙을 하다 보면 공이 막 올라가다 보면 이 친구도 넉없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뺏겨서 역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비 득점 실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진을 치고 있을 때 실점하는 것은 뭐 상대가 잘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진을 흐트렸을 때 그것을 커버하지 못하고 실점을 했다면 이렇게 팀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와해돼야 된다 하나 되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이드백은 웬만하면 오버래핑 잘 안 올라가도 됩니다. 올라가서 그 무엇을 잘 하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잘 하지 못합니다. 이 친구의 역할은 잡았으면은 사이드백이 잡으면 윙한테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발밑에 정확하게 해주는 거.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정확하게 해주는 거. 그 역할만 잘하면 경기는 상당히 매끄럽게 잘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센터포드를 가끔씩 새로운 뉴페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가 센터포드의 포지션에 가끔씩 등용된다면 자기 영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 자기 주 포지션이 센터포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자기 주 포지션을 못 잡는 친구가 있고 잡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11명이 서로 자기 포지션별 역할을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서로 감시 감독해 가지고 한다면 경기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게 또 우리의 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양쪽 미드필드의 역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잘 역할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력은 이 센터포드 둘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날 득점이 어떻게 나는 거는 이 둘의 콤비 플레이가 잘 됐을 때는 득점이 나는 거죠, 사실상. 예. 아무튼 게임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같이 뛰고 싶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플레이 하지 말고 이타적 플레이, 그 팀을 위해서 봉사하는 플레이를 해준다면은 각자가
팀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뛰어주고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한다면은 팀은 더 강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6시 30분부터 첫 게임을 하는데 일찍 나오신 분들이 6시 30분에 11명 해서 첫 게임을 차고 또 7시에도 계속해서 그 일찍 나오신 분들이 계속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게임 일찍 나온 사람은 두 게임 6시 반 그리고 정상적인 7시까지 이렇게 두 게임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름이 다가오는데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같이 운동장에 뛰고 싶은 선수가 되게끔 한 발짝 더 뛰고 포지션별 역할만 충실히 한다면은 팀이 좀 더 단단한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랬지만은 좀 더 단단하고 결속력 있는 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3, 4개월 후에 또 뭐 한번 얘기해 보도록 또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우 파이팅!